종목 대 종목 어떤 기업입니까? 정태현 팀장은 K카라는 기업을 보고 있고 김영민 기자는 RFHIC, 네, 5G하고 모빌리티 이렇게 대결입니까? 5G부터 먼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이제 RFHIC를 다들 이제 5G 통신 장비 수혜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편견을 좀 깨드리려고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지라갈륨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트랜지스터라든지 전력 증폭, 그렇죠. 네. GaN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5G 종목들하고 같이 움직여가지고 이 회사를 다 5G 통신 장비 종목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 이 회사는 반도체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5G 쪽에 이제 이 지라갈륨 그 트랜지스터라든지 전력 증폭기가 많이 이제 또 소요가 좀 되기 때문에 버라이즌 쪽의 매출 때문에 이게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네. 삼성이 이제 버라이즌하고 대규모 이제 수주를 따내고 난 이후부터 실적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2020년 이후에 뭐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3분기 때까지도 실적은 쇼크였어요.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아마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버라이즌 향 매출이 이제 좀 정상화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와 관련된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분기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뭐 이익을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향후 2, 3년 안에는 그 정도로 이제 실적이 좀 점프업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들쭉날쭉하. 네, 들쭉날쭉해요. 이게 사실은 수주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버라이즌에서 이제 좀 수주를 좀 주면 이제 발주를 좀 해주면 실적이 좋아졌다가 또 안 하면은 이렇게 바로 적자 전환돼 버리고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통신업체 자체도 기준을 잡기가 혼자 안 되고 디바이스 업체하고 협업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네. 또 삼성, 애플하고 또 나눠져 있고 그렇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저래서 그럴까요? 특히나 이제 매출처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버라이즌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침이 있는데 네. 아마 내년 그리고 2023년경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0억대 이상 영업이익을 분기 기준으로 이제 꾸준하게 좀 기록할 수 있는 뭐 그야말로 지금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성장주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스마트폰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국 맥락이 좀 연결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선이라든지 뭐 전장화, 전기차, 수소차 쪽은 결국은 전력 반도체를 얼마나 빠르게 개발을 해서 많이 탑재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기술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와 관련된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이 회사도 사실 이 전장 쪽, 전력 반도체 쪽에 투자를 이제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기차라든지 스마트폰 쪽으로도 광범위하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지라갈륨 반도체를 생산을 해서 요게 이제 또 웨이퍼는 또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대기업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그 합작 법인과 공장이 이제 다 완료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이 될 거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뭐 향후에 2024년, 2025년까지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실적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2025년이 되면 전력 반도체 쪽에서만 거의 700억대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RFHIC를 무슨 5G 통신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력 반도체와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RF 에너지 쪽으로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또 반도체나 또 반도체 식각, 수소 분해기 이런 쪽으로도 이제 광범위하게 활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이 회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기술력, 지라갈륨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력이 전장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력 반도체 쪽으로 이제 시프트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 3만 원대 아래까지 많이 좀 주저앉아 있었다가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조금 회복이 됐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ST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실리콘 카바이드 이 전력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이제 근근히 계속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RFHIC도 마찬가지로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3만 원 위에서 조금 이제 추세가 좀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뭐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기까지 조금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중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보실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 전략은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딱 전고점 정도 수준 4만 원 정도 일단은 좀 보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3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HIC. 물론 이게 이제 독단 말고 약간 묶음으로 이렇게 그 바스켓 맞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또 네. 몇 가지 있잖아요. 뭐 네. 솔리드. 그렇죠. 솔리드, 뭐 에이스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 5G 통신 장비 기업으로 이제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솔리드나 에이스테크 그다음에 또 KMW 이런 기업들은 말 그대로 이제 발주 사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내년부터 5G 통신 장비 발주가 본격화되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거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지금 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 장비단의 기업들은 뭐 내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HFR이라든지 RFHIC 같은 이런 부품단의 종목들, 스몰셀이라든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 쪽은 이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지금부터도 충분히 트레이딩이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지? 이 기업 저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갖고 왔으면 겹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5G 외에도 다른 모멘텀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으면 이게 우리 앵커님 좋아하시는 우주항공 테마도 엮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 아마존이 지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그 승인 신청을 한 게 있는데 위성통신 사업 저게도? 시범 사업 그 승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4분기 때 시범 사업으로 위성 2개 쏠 예정인데 그렇죠. 이 아마존이 지금 저게도 위성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어디와 협약을 MOU를 맺었냐면 지금 버라이즌하고 맺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RFHS가 버라이즌과 지금 장비 납품 관계가 있지 연결성이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 앞으로 미국 쪽에 뭐 G1앱이 지금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듯이 네. 아마존이 만약에 이 사업이 커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RFHIC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테마와 엮이게 되면서 같이 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우주항공 테마를 보는 이유는 지금 5G겠지만 5G로는 한계가 네. 있기 때문에 그쵸. 자율주행, 메타버스, 뭐 미래의 그런 버전업들은 사실 6G가 더 빨리 그렇죠. 다가온다. MMWave가 돼야 돼요.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서 그런 행보를 보였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또 이제 또 UAE 오늘 네, 비행기 타고 아랍에미레이트로 가셨잖아요. 또 날아가죠. 네. 네. 자, 파이팅입니다. 하여튼 RFHIC를 우리 김용 매니저가 물론 오늘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조금 호흡을 좀, 네, 가지고도 볼 수 맞습니다. 있는 네. 그런 모멘텀 기업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매매 가격 참고하시라고 내용도 정리해 주셨네요. 자, 김용 매니저는 오늘 이벤트. 네. 오늘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태근 팀장의 기업 K카. 네. 오늘 한화증권인가요? 레포트가 나온 것 같던데. 네. 좋은 의견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부정기 리포트는 잘 잘 안 나오죠. 안 내겠죠. 그렇죠. 자, K카는 뭡니까? 이거 상장.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 모빌리티 어떤 후광 효과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모빌리티도 지금 IPO를 서두르고 있죠. 네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올해 3월달에 칼라일 그룹에서 2,200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모빌리티 쪽은 거의 뭐 잠식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잠식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그 말 그대로 그 모빌리티와 연관된 어떤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서 그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진 쪽으로 좀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쪽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은 장기판을 만들어주고 그 장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 플랫폼 공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뭐 카카오가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렌터카 연합회와 플랫폼 중개 서비스 MOU를 맺었는데 이 이전부터 하나씩 모빌리티 사업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차량 정비라든지 뭐 세차 전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업무 협약을 계속 진행을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내차 시세 조회라는 안에 또 그 어플이 되나요? 그 시스템이 있던데 서비스가 있던데 그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서비스를 현재 K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차 관리, 그러니까 그 본인 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플랫폼을 이제 구축할 예정인데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뭐 렌터카 이 최근에 MOU 맺은 부분도 수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렌터카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을 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좀 더 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모빌리티 S가 가지고 관리를 받겠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카카오 쪽 끌어들여 가지고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러 차량들의 어떤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뭐 앞으로 차량 보험 관리라든지 뭐 주행
운영 이력, 뭐 서비스 점검 보증이나 점검 정보란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 쪽으로 이제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모빌리티 어떤 생태계에서 어쨌든 영향력을 계속해서 키워 나간다라는 것들이 그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캐시카우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케이카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뭐 예전에 골드만삭스가 이 온라인 플랫폼 쪽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과 좀 맞물려 가지고 케이카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뭐 케이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쨌든 이 메타버스든 NFT든 카카오 모빌리티든 이 플랫폼 이라는 것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 속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고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 각 케이카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초반에 뭐 아모센스, SK 이런 부분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랫폼 사업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요게 오늘 종목의 어떤 추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35,000 부근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게 지금 21선가 이격 조정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바로 튀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미리 선치명적인 관점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선점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은 주 후반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판단에 오늘 K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35,500원에서 36,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이하에서 매수 가격을 주게 된다면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3,000원, 손절가는 34,000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케이카는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네요. 그래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아가지고 사명은 익숙할 수 있는데 시세가 이렇게 되어 네. 있구나라는 거는 잘 모르셨을 수 있다는 아마 거. K카보다 SK 엔카라고 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명이 SK 인수가 엔카? 되면서 바뀌었거든요. 예, SK 엔카가 그 피인수되게 되면서 K카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자, 내용은 지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나가고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해 놓으시면 되고요. 가격 전략도 정태근 팀장이 친절하게 또 적어주셨습니다. 혹시나 매매 도움이 되신다면은 저렇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가시나요? 네. 아, 네. 그래서 가시네요. 김익 매니저가 먼저 가시길래 오늘 알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